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 고을에 명사또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또가 동원마루 의자에 앉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지레한 다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 굴비짐을 잃어버렸다는데 굴비짐을 어디다 두었기에 잃어버렸는지 말해보거라. 예, 굴비를 한 짐 지고 팔러 가다가 주막집 절구통 위에다 받쳐놓고 점심을 먹었사옵니다. 하온데 점심을 먹는 사이 굴비 짐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사옵니다. 그 사이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았느냐? 소인하고 몇 사람이 평상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을 뿐 그 사이 드나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사옵니다. 함께 점심을 먹은 사람들 가운데 너보다 먼저 나간 사람은 없었더냐? 없었사옵니다. 그러면 주막집 주인은 뭐라고 하더냐? 굴비짐을 어떻게 간수했기에 이성하냐고 몽둥이까지 들이대며 저를 도둑놈 닥달하듯 했사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주인 소행 같다, 이 말이냐? 그런 짐작밖에는 달리 짐작가는 데가 없사옵니다. 형방, 사또가 당장 주막 주인을 잡아들이라 명하자 형방이 득달같이 나조를 쫓아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소를 잃어버렸다는 사내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너는 소를 어디다 두었기에 잃어버렸단 말이냐? 길가 버드나무에다 메어두고 주막에서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나왔사온데 잠깐 사이에 소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사옵니다. 시골 사람은 소가 반살림이라지만 저는 변변한 논밭 한 떼기도 없으니 그 소가 전 재산입니다. 꼭 그 도둑놈을 잡아주십시오. 굴비짐도 온데간데 없고 거다란 소도 온데간데 없다니 지금 우리 고을에는 온데간데 없는 귀신들이 발동을 하는 것 같구나. 그래서 소를 찾아보기는 제대로 찾아보고 여기를 왔느냐? 함께 장해온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찾아보았고 길목마다 지켰다 사오나 그 소를 끌고 읍내를 나가는 사람은 없었사옵니다. 사또는 또 형방을 부릅니다. 이 읍내에 푸죽간이 몇 개나 되는가? 하나뿐이옵니다. 그 푸죽간 주인을 잡아들이도록 하라. 형방은 또 득달같이 푸죽간으로 나조를 쫓아보냅니다. 에고, 그 다음은 또 무슨 일인고? 예, 스님하고 행인이 지팡이를 가지고 서로 제 것이라고 티격이 붙었사옵니다.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스님과 나그네 차림의 중년 사내가 앞으로 나섭니다. 지팡이? 허참, 그 하찮은 지팡이가 어쨌다는 것이냐? 지금 이 중놈이 짚고 있는 지팡이는 제 지팡이옵니다. 이 지팡이는 지리산 칠선 계곡에서 저렇게 교묘하게 자란 주목으로 만든 지팡이라 그만큼 값진 물건이옵니다. 하온데 우연히 함께 길을 가던 중에 저 중놈이 다리가 몹시 아프다고 죄를 넘을 때까지만 지팡이를 빌려달라고 하기에 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지팡이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기에 거절하였더니 지금은 지팡이가 자기 것이라고 생판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헛간 빌려 안방까지 들어온다더니 이 녀석이 그 꼴입니다. 아니옵니다. 이 작자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옵니다. 이 지팡이는 처음부터 소승의 지팡이옵니다. 스님은 펄쩍 뛰며 손살에 칩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렸다. 여기가 어느 분납이라고 거짓말을 하겠나이까. 스님은 사뭇 정중하게 허리를 굽실거립니다. 아니옵니다. 열여전 끼고 서방질한다더니 지금 불제자를 빙자하여 맹랑한 거짓부렁이를 씨부렁거리고 있사옵니다. 흑백을 가리시어 단단히 벌을 내려주십시오. 허참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시비가 이렇게 요란스럽단 말이냐? 지팡이를 가지고 재판을 걸어온 내 녀석들도 한삼하다마는 이런 것을 재판이라고? 나도 웃음거리가 되기 꼭 알맞겠다. 하지만 하늘 도둑도 도둑은 도둑이니 흑백을 가리기는 가려야겠다. 어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인지 구경부터 하자. 스님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정중하게 바치자 사또는 지팡이를 여기저기 찬찬히 봅니다. 사령은 꼭 이 지팡이만한 작대기를 2개 구해오너라. 사또 말에 사령이 달려가서 금방 작대기 2개를 가져옵니다. 사또는 작대기를 두 사람에게 하나씩 건넵니다. 너희들은 이 작대기를 하나씩 짚고 여기 마당을 빙빙 돌아라.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돌아야 한다. 두 사람은 사또를 멍청하게 건너다 보고 있다가 물러가서 마당을 돌기 시작합니다. 잡아오란 녀석들은 다 잡아왔느냐? 예, 주막집 주인 대령하였사옵니다. 나졸들이 주막집 주인을 끌어다가 사또 앞에 끌립니다. 저 굴비 장수가 굴비 짐을
너의 집 절구통에 내려놓고 마당에서 점심을 먹는 사이에 굴비짐이 없어졌다는데 사실이냐? 예, 사실이옵니다. 저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부터 점심을 먹을 때까지 행동거지를 하나하나 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부 있겠습니까? 굴비짐인지 무슨 짐인지 짐을 짊어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더니 그 짐을 절구통 위에 받쳐놓고 주막 주인은 낱낱이 주워 섬깁니다. 그 사이 굴비짐 곁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느냐? 주막은 아무나 드나드는 데라 그것까지는 살피지 못하였사옵니다. 그렇지만 저 굴비장수는 그 사이 들고 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밥 먹는 사이 굴비짐이 없어졌으니 그게 어찌된 일이냐? 굴비짐에 발이 달려 저 혼자 어디로 도망쳤을 까닭도 없고 날개가 달려 날아갔을 리도 없다. 그 굴비짐이 어찌된 일인지 짐작하는 일이 없느냐? 도무지 짐작하는 일이 없사옵니다. 저자가 점심을 먹을 때 집안에 드나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그럼 범인은 반드시 너의 집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내 소견은 어떠냐?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제 집 식구라고는 제 마누라하고 저하고 둘뿐이옵니다. 그럼 내가 아니라면 내 마누라 소행이 틀림없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알았다. 너도 아니고 마누라도 아니라면 범인은 바로 그 절구통이다. 절구통이 그 큰 나가리로 굴비짐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린 게 틀림없다. 절구통이 굴비짐을 삼켰다는 말씀이옵니까? 굴비 장수가 멍청하게 묻자 다른 사람들도 황당하단 듯 절구통 마냥 입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범인은 그 절구통이 틀림없다. 주막 주인은 가서 그 절구통을 이리 떠매고 오너라. 그 무거운 절구통을 어찌 떠매고 오라는 말입니까? 그래도 주막 주인은 사또의 명인지라 자리에서 일어서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푸죽간 주인은 왔느냐? 예, 표죽간 주인 대령이옵니다. 이놈 너는 장사를 하면 정직하게 해야지. 어째서 병든 소를 잡아서 팔았단 말이냐? 사또가 누나를 부라리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제가 병든 소를 잡아서 팔았단 말씀이십니까? 소인은 그런 일이 없사옵니다. 무엇이라고? 어디서 함부로 거짓말을 하느냐? 맹세코 소인은 그런 일이 없사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묻겠다. 너는 하루에 소를 몇 마리 잡느냐? 무신날과 장날이 다르옵니다. 무신날은 이틀에 한 마리 꼴로 잡고 장날은 하루에 2마리를 잡습니다. 오늘은 장날이라 2마리를 잡았습니다. 소를 잡으면 그 가죽이나 발목이나 뿔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팔고 있습니다. 그럼 근래에 잡은 소의 가죽과 발목, 뿔은 모두 팔았느냐? 아니올시다. 지금도 팔고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사옵니다. 병든 소인지 아닌지를 가려볼 것인즉 발목하고 가죽하고 뿔을 죄다 이리 가져오도록 하라. 푸죽간 주인은 살았다는 듯이 횡하니 나갑니다. 동원 마당에는 스님과 나그네가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습니다. 그때 주막집 주인이 동네 사람들을 동원했는지 여남은 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절구통을 굴리고 옵니다. 그 절구통 아가리 한번 크구나. 저놈은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게 그 아가리와 배때기를 보니 굴비 한 짐쯤 삼키고도 남겠다. 주막 주인은 들어라. 내 주막에는 오가는 행인이 많을 것이고 저 염치 없는 절구통이 이 다음에도 생선짐이나 과일짐은 물론이고 남의 이바지 짐도 그렇게 감쪽같이 삼켜버리고 시치미를 뗄 게 분명하다.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아무 죄도 없이 문초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너의 집은 신용이 떨어져 장사에도 지장이 클 것이다. 그러니 저 못된 절구통을 멀리 함경도로 보내서 두만강 건너로 던져버리는 것이 낫겠다. 엉뚱한 소리에 모두 눈이 둥그레집니다. 두만강 가에 있는 종성부 부사가 내 친구다. 내가 편지를 한 장 써줄 것인즉 저 절구통을 종성까지 굴리고 가거라. 절구통을 굴리고 가서 제대로 버렸다는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이르자 주막집 주인은 벼락 맞은 상판으로 사또를 건너다 봅니다. 사또, 저 절구통은 보시다시피 너무 크고 무거워서 저 혼자 힘으로는 옆으로 눕힐 수도 없사옵니다. 그런 절구통을 함경도까지 어떻게 굴리고 가겠사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굴리고 왔느냐? 5사람이 달려들어 겨우 굴리고 왔사옵니다. 그러면 그 5사람이 굴리고 가면 되겠구나. 고생스럽더라도 어떻게든 멀리 갖다 버려야겠다. 저 절구통이 고기 맛을 한번 보았으니 이제 굴비뿐만 아니라 명태짐이며 심지어는
이바지 짐까지 다 집어 삼킬 것이다. 그런 불상사를 막는 방법은 멀리 보내버리는 수밖에 없다. 내가 저런 못된 절구통을 집에 두고 있었던 죄로 수고를 좀 해야겠다. 사또는 웃지도 않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한 가지 방도가 있어옵니다. 무슨 방도가 있단 말이냐? 저 고약한 절구통을 도끼로 패서 태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굴비장수한테는 꼭 그만한 굴비를 한 짐 사다가 주겠사옵니다. 허허, 그런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멀리 함경도까지 굴리고 가지 않아도 되겠다. 어서 가서 굴비를 사오너라. 주막 주인은 살았다는 듯이 뛰어나갑니다. 굴비 장수는 들어라. 저자가 가져오는 굴비를 보면 내 굴비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느냐? 알다뿐이겠습니까요? 제 굴비는 연평도 만물굴비라 알이 어찌나 많이 배었는지 배가 터질 지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굴비 짐을 챙기다가 굴비 이빨에 손가락을 찔려 굴비 엮은 지폐에 피가 한 군데 묻어 있어옵니다. 한참 후 주막집 주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굴비를 지고 옵니다. 굴비 장수는 저 굴비짐을 헤쳐 보도록 하여라. 사또의 명에 따라 굴비 장수는 굴비짐을 헤쳐보았습니다. 아뢰옵니다. 이 굴비는 틀림없이 제 굴비가 맞사옵니다. 여기 지폐 아까 말씀드린 피가 묻어 있어옵니다. 형방이 가서 확인하자 주막집 주인은 얼굴이 백지장이 됩니다. 저런 몹쓸 놈을 보았나? 저 놈을 단단히 묶어 저쪽에다 꿀려라. 나졸들이 주막집 주인을 꽁꽁 묶어 한쪽에 끌어앉힙니다. 백정은 왔느냐? 예, 여기 데려가였사옵니다. 백정은 가져온 소가 죽이며 발목을 모두 마당에 늘어놓았습니다. 소 잃은 농부는 들어라. 저 속에서 내 소의 가죽이며 발목이며 뿔을 가려낼 수 있겠는가? 여부 있겠습니까요? 송아지 때부터 자식처럼 길러서 환야할 수 있사옵니다. 우선 뿔은 양쪽 뿔이 납작 누워있는 잡박뿔이고 왼쪽 앞발의 발톱 곁에는 상처가 났다가 나은 흉터가 있사옵니다. 소주인이 대번에 뿔과 앞발을 가려내는 것을 본 푸죽간 주인도 꽁꽁 묶여 주막 주인 곁에 꿀렸습니다. 거기 작대기 짚고 걷고 있는 너희들도 이제 그만 이리 와 작대기를 내놓거라. 작대기 2개를 한참을 살피더니 사또가 말하였습니다. 먼저 불제자인 중한테 묻겠다. 거짓말을 하면 무슨 지옥에 가는고? 초열지옥에 가옵니다. 초열지옥은 어떤 지옥인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지옥이옵니다. 그래서 화염지옥이라고도 하옵니다. 그 지옥에는 거짓말하는 녀석들만 가는가? 아니올시다. 거짓말하는 녀석뿐만 아니라 도둑질한 녀석, 사람을 죽인 녀석, 여자한테 음탕한 짓을 한 녀석, 술 마시고 주정이 심한 녀석, 억지 소리를 하는 녀석들도 몽땅 그 지옥에 가옵니다. 그러면 내가 저 백정하고 주막 주인을 데리고 그 지옥까지 가야겠다. 아이고, 그 무서운 데를 제가 무엇 때문에 갑니까요? 그래도 좀 가야겠다. 너는 지팡이를 바르게 짚고 다니지 않고 이따금 끌고 다니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눈이 둥그레집니다. 이 주먹나무 지팡이를 보니 끝이 고르게 달아 올라갔구나. 그런데 내가 아까 지팡이 짚고 걷는 것을 보니 반은 끌고 다녔다. 그렇게 끌고 다니면 지팡이 끝이 한쪽만 많이 다를 것이다. 이제 알겠느냐? 스님은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 거기는 염라대왕 소관인즉 내가 간여할 바 아니다. 그러나 이승에도 지옥과 비슷하게 고통을 주는 방법이 있다. 사또의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지자 새 녀석 볼기에서 불이 납니다. 중은 거기 두고 주막 주인과 백정은 감옥에 가두어라. 사령들이 주막 주인과 백정을 끌고 갑니다. 마당에는 중만 남습니다. 사리용, 지난번 오광대놀이 할 때 중에 쓰고 놀던 바랑하고 탈바가지가 그대로 있느냐? 사령이 있다고 하자 가져오라고 합니다. 저 중한테 그 바랑을 지우고 탈바가지를 씌워 동네마다 끌고 다니며 조리 돌려라. 바로 시행하렸다. 사령들이 서둘러 중한테 바랑을 지우고 귀신 모양의 탈 바가지를 얼굴에 씌워 읍내 거리고 끌고 나섭니다. 야, 조리 중이다. 큰 길에 나서자마자 조무래기들이 소리를 지르며 몰려듭니다. 조무래기들은 모처럼 신바람이 났습니다. 중은 꽁무니에 조무래기들을 수십 명 달고 이 동네 저 동네로 조리를 돕니다. 동네 사람들이나 길 가던 사람들이 모두 서서 웃으며 구경을 하였죠. 고을에 참 훌륭한 수령이 있어 마을은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고 죄 짓는 사람이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기사 감히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명사또가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